며느리의 한마디에 평생 쌓아온 존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유리잔 하나가 깨졌지요.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록했고 끝내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처로 시작해 품위로 끝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박정혜 씨는 커튼을 반쯤 걷은 채 거실 바닥을 천천히 닦고 있었어요. 걸레질하는 손끝은 오래된 습관처럼 정확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새벽 6시면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닦는 건 젊은 시절 교사로 일하던 버릇이 남아서였지요. 그녀는 늘 조용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어요.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복도를 혼자 걸으며 약봉지를 쥐던 날의 냄새가 아직도 잊히지 않았어요. 남편이 떠난 후 그녀의 하루는 길고 공허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하은이도 할머니 보고 싶대. 아들 민수의 말은 따뜻했고 며느리 윤서의 미소도 그때는 진심처럼 보였지요. 그렇게 해서 정희 씨는 용인의 신도시 새로 지은 3층짜리 단독주택으로 들어왔습니다. 첫날 밤 그녀는 낯선 집의 구조를 익히기 위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계단 난간에는 반짝이는 조명, 부엌은 인덕션과 자동식 기세척기. 모든 게 새 것이었지만 마음은 낯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오래된 주택의 나무 냄새가 그리웠어요. 그녀는 부엌 의자에 앉아 작은 메모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집, 말은 아껴야겠다. 아침마다 정희 씨는 손녀 하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왔습니다. 윤서는 늘 바빴습니다. 쇼핑몰 일을 한다며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지만 가끔은 전화를 끊고 어머님, 김치 냄새 좀 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곤 했지요. 그 말투는 예의가 있었지만 그 속에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정희 씨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냄새 싫어하지. 점심 무렵이면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회사로, 손녀는 학교로, 윤서는 외출로 나가고 집에는 그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사둔 커피 머신 대신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끓는 소리가 부엌에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혼자 있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위로 같았어요. 그녀는 거실 선반에 놓인 가족 사진을 자주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아들 부부의 사진, 한쪽 구석엔 자신이 찍어준 손녀의 웃는 얼굴. 사진 속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서 자기 자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따뜻할 줄 알았는데,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손끝으로 액자 유리를 닦았습니다. 어느 날 윤서가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관리비 같은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생활비만 주시면 돼요. 그래, 고맙다.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모아둔 퇴직금을 생각했습니다. 그 돈으로 손주 학비라도 보탤 수 있다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조심스러워졌어요. 밤이면 그녀는 잠들기 전 노트를 펴고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하은이 밥 먹는 걸 지켜봤다. 밥은 잘 먹지만 말수가 줄었다. 윤서는 내 눈을 피했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녀는 교사 시절에도 늘 관찰 일지를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습관은 여전히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주말 저녁 식탁에는 삼겹살과 와인이 놓였습니다. 윤서가 친구들을 초대한 자리였지요. 정희 씨는 부엌에서 상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거실 쪽에서 들렸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정리 잘하셔서 편해요.
거의 도우미처럼 깔끔하시죠? 말끝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 웃음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아들 민수는 웃지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은이가 잠든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지 못하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나를 기억해 주겠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잔 속의 검은 물결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손님 와요. 준비 좀 도와주세요. 정희 씨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냥 와인잔이랑 접시 세팅만요. 윤서의 말투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정희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린 잔을 천으로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와인잔이라. 그 잔 속에서 곧 다가올 밤의 그림자가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 공기는 평소보다 뜨거웠습니다. 부엌에서는 오븐이 돌아가고 식탁 위에는 윤서가 직접 차렸다는 요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샐러드, 와인 2병. 손님이 온다고 하니 정희 씨는 오후 내내 준비를 도왔습니다. 상추를 씻고 접시를 닦고 수저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정확했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윤서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 승진 축하 파티예요. 다들 오랜만에 즐기자고요. 정희 씨는 부엌 문틈으로 손님들의 얼굴을 스쳐봤습니다. 낯선 사람들, 화려한 옷차림, 짙은 향수 냄새. 그녀는 식탁 가장자리,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와인이 따라지고 웃음이 커졌습니다. 윤서는 잔을 높이 들고 말했어요. 자, 민수 씨의 성공을 위해. 모두가 따라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물잔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어머님, 와인 좀 따라 드릴까요? 정희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요. 오늘은 물이 더 좋겠네요. 에이, 한 잔만 하세요. 분위기도 좋은데. 몸이 좀 피곤해서요.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때 윤서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입가가 굳었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자기 고집이세요. 손님들 앞인데 좀 맞춰주시면 좋을 텐데요. 주변에서 억지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정희 씨는 말없이 냅킨을 접었습니다. 손끝이 아주 살짝 떨렸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유지했어요. 그래도 난 이게 좋아요. 편하게들 하세요. 윤서는 한숨을 내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새 와인잔을 집어들고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다들 즐겁게 어머님도 같이 마셔요. 그리고는 잔을 높이 들다가 그 손이 순간적으로 힘을 잃은 듯 했습니다. 유리잔이 공중에서 빙글 돌며 식탁을 스치고 다음 순간 깨지는 소리가 방안을 찔렀습니다. 정혜 씨의 뺨에 따뜻한 액체가 흘렀습니다. 와인인지 피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잠시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윤서야, 뭐 하는 거야? 미안해요. 미끄러졌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윤서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손을 들어 뺨을 닦았습니다.
피가 조금 묻은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사고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깔려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와인과 파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윤서의 손끝이 여전히 잔의 줄기를 쥐고 있었지요.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얼른 병원 가자! 됐어. 별거 아니야. 정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공기는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부엌 안은 적막했습니다. 오븐 타이머의 삑 소리가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정희 씨는 찬물을 틀고 젖은 수건으로 뺨을 닦았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엔 얇은 상처 하나가 선명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대신 냉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쓰레기통 옆에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깨진 잔 조각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와인에 젖은 냅킨도 함께 넣었지요. 그녀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버리기 전에 남겨두자.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미끄러졌어요. 다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에 누군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정희 씨는 물기를 닦은 손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냉장고 속 서랍칸에 지퍼백을 넣었습니다. 와인색 냅킨과 유리 조각이 차가운 빛을 반사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그냥 기억이야.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거실 불빛이 꺼지고 계단 위로 윤서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수는 무거운 표정으로 부엌 문가에 섰습니다. 엄마, 미안해. 윤서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정희 씨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도 피곤할 텐데 얼른 올라가라. 짧은 대화 뒤 다시 정적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식탁으로 돌아와 남은 그릇을 치웠습니다. 잔해처럼 남은 와인 자국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닦을수록 붉은 얼룩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닦던 손을 멈추고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비가 오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았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손끝에는 여전히 와인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자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정희야,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는 내 거야. 그건 누구도 못 가져가. 그녀는 그 말에 잠시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품위는 내 거예요. 새벽녘 집이 모두 잠든 시간. 정희 씨는 노트를 꺼내 짧게 한 줄을 썼습니다. 6월 10일 밤. 와인잔 사고. 피는 말랐지만 마음은 아직 덜 마름.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안에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내가 무너지는 건 오늘까지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걷지 않은 채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결심이 빛처럼 남았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증거로 살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집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윤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고 민수는 출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박정희 씨는 조용히 부엌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왼쪽 뺨엔 아직 얇은 반창고가 붙어 있었지요. 어머님,
어제는 제가 괜히 놀랐어요. 죄송했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정희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오래된 상처처럼 그 웃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아내 쪽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윤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실수야. 이 일로 서로 마음 상하지 말자. 그녀는 잠시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남편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손끝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문이 닫히자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에 윙하는 소리가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정희 씨는 서랍에서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붉게 얼룩진 냅킨과 깨진 잔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엔 분노보다 깊은 피로가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동네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는 상처를 보며 말했습니다. 꽤 깊네요. 흉터가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단서 좀 부탁드려요. 어디 제출하시게요? 그냥 기록용이에요. 의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았을 때 주머니 안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윤서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저녁엔 민수 친구들도 올 거예요. 식탁 세팅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문자를 오래 바라보다 천천히 읽은 표시만 남기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지나가고 정류장 옆에는 벚나무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 펜으로 적었습니다. 2023.6 10일 진단서 발급 며느리 문자 보냄. 단순한 기록이었지만 그 문장들은 그녀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퇴근 후 들어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자꾸 병원 다녀요? 그냥 정기검진이지. 윤서가 신경 쓰여 하더라. 괜히 오해 생길 만한 일은 만들지 말아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내 아내니까 내가 챙겨야지.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멀어진 거리의 냉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등에 흰빛이 스며들었어요. 전등빛이 아닌 냉장고 문틈에서 새어나온 불빛이었지요. 그녀는 어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날짜, 이름, 서명.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페이지 아래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증거다. 며칠 뒤 윤서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 휴대폰 만지셨어요? 아니, 그럼 CCTV는 왜 건드셨어요? 녹화가 멈춰 있던데요. 정희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난 그런 거 몰라요. 내가 건드릴 이유가 없지요.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요즘 어머님 좀 이상하세요. 그 말에 정희 씨는 웃음 대신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방패가 됩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와인 냄새가 묻은 코트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윤서가 요즘 스트레스 많대. 회사 일도 그렇고 그냥 좀 이해해 줘요. 정희 씨는 조용히 물컵을 건넸습니다. 민수야, 내가 괜찮으면 나도 괜찮다.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사실은 체념이었습니다. 밤 11시 윤서의 웃음소리가 위층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전화통화 같았지만 일부러 들으라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 자꾸 뭘 적고 뭘 찍고 다녀. 괜히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정희 씨는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들린 펜이 천천히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지요. 정희야, 세상은 시끄럽지만 증거는 조용하지. 진실은 말보다 기록으로 남는 거야.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노란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름, 날짜, 사건, 사진. 페이지마다 삶의 흔적이 채워져 갔습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나를 지켜야지. 다음 날 그녀는 동사무소 여성 안심센터에 들렀습니다. 직원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가정, 내 문제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혹시 이런 경우 어디에 연락하면 좋을지 알고 싶어서요. 직원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쪽 기관으로 전화해 보세요. 상담사 연결해 드릴게요. 정희 씨는 명함을 지갑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부엌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깥에는 노을이 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테이블 위에 지퍼백을 손끝으로 밀었습니다. 그 안에 유리 조각들이 서로 부딪혀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시끄럽게 싸우는 사람은 많지만 조용히 버티는 사람은 흔치 않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수첩을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내가 무너져서 끝나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이야.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스카프를 목에 감고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새벽 방송의 낡은 음악. 세상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안에서는 조용히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에 짧게 썼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냉장고 속의 지퍼백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 속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새로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으니까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박정희 씨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부엌 바닥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전날 적어둔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상담 전화, 병원 서류, 사진 정리, 관리사무소 문의. 한 줄씩 밑줄을 그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손은 정확했습니다. 먼저 여성 상담 전화에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지금 가장 불안하신 점이 무엇인가요? 정희 씨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아이 앞에서 어른이 무너지는 모습이 싫어요. 기록은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안전 계획이에요. 상담사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출입 비밀번호 재설정 절차, 생활 공간 분리, 대화 원칙, 긴급시 연락망. 그녀는 빠뜨리지 않으려 또박또박 받아 적었습니다.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비가 갠 뒤라 주차장 바닥이 반짝였어요.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세대 출입 기록은 바로 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도 CCTV는 본인 포함 장면에 한 해 열람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얼굴이 나오면 됩니다. 신청서를 쓰고 수수료를 냈습니다. 작은 영수증이 손에 남았습니다. 종이는 얇았지만 마음은 조금 두꺼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손녀 하은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해와 집, 웃는 얼굴. 그녀는 아이 옆에 앉아 색연필을 하나 골랐습니다. 주황색으로 창틀을 살짝 칠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병원 안 가요? 응. 오늘은 함께 밥 지을 거예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아이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민수가 일찍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물 2잔을 올렸습니다. 대화를 미리 준비해 둔 사람처럼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상담 받으셨다면서요. 그래. 혼자 두려워하지 않으려고요. 윤서도 대화 자리를 갖자고 합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말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좋다. 다만 원칙이 있어야지.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원칙이요? 큰 소리 금지, 손짓 금지, 아이 앞 대화 금지, 사과는 설명보다 먼저.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날 저녁 짧은 대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거실 조명은 약하게 낮췄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물컵 2개. 그녀는 의자를 정면이 아니라 조금 비스듬히 돌려 앉았습니다. 몸을 다치지 않게 하는 앉음새였습니다. 윤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날은 미안했어요. 정희 씨는 눈을 낮추었습니다. 사과 받아들여요. 말투는 단정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생활 분리안, 가사 분담표, 대화 시간표, 감정 대신 일정이 놓였습니다. 윤서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면 더 해야지요. 민수가 조심스레 끼어들었습니다. 2사람, 한 달만 이대로 해봅시다. 침묵이 잠시 흐르고 종이 위에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졌습니다. 확인의 표시였습니다. 그날 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도 CCTV 일부가 확보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상에는 그녀가 와인 얼룩을 닦고 지퍼백을 들고 부엌으로 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폭력의 순간은 식탁 안쪽이라 비치지 않았지만 이전과 이후의 정황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USB를 받아들고 작게 인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관리소장은 말했습니다. 어르신, 불편하시면 저희가 야간 순찰 동선을 바꾸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음이 든든하네요. 작은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현관 신발장이 정리되었습니다. 아이의 학습지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식탁에서 술잔이 사라졌습니다. 윤서는 밤늦은 모임을 줄였습니다. 민수는 퇴근 후 거실에 휴대폰을 내려두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때면 세 사람은 부엌 시계를 보았습니다. 10분 대화, 5분 휴식, 짧지만 지키는 약속이 쌓였습니다. 교회 권사님이 집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미역국이 담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권사님, 부담되는데요. 부담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짧은 대화가 길게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일기장 첫 줄을 바꿨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내 편이라 말했다. 일주일 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니어 글쓰기 모임 개설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강의실 시간표, 칠판, 문구류 배치, 머릿속에 작은 교실이 켜졌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필통을 꺼냈습니다. 흰 분필 1개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끝이 놀라울 만큼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 집에서 조금씩 고쳐가 볼게요. 윤서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저도 노력해 볼게요. 감정 앞서지 않도록.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바꿀게. 혼잣말로 넘기지 않고 필요를 말할게. 짧은 말들이 조심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때 나는 작은 마찰음이 거실 공기 속에서 은은하게 들렸습니다.
잠들기 전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지퍼백이 여전히 서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다른 서랍으로 옮겼습니다. 금방 쓰지는 않되 필요하면 닿을 곳.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넌 나를 지켜줬지. 이젠 내가 나를 더 지킬게. 창밖에 봄비가 얕게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에 찰랑거렸습니다. 그녀는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베란다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서서히 가벼워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복지관 담당자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첫 시간에 어르신들 첫 문장부터 도와주세요. 그녀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첫 문장은 나는 오늘도 서 있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교실의 칠판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분필 가루, 조용한 숨 한 줄의 시작. 그녀는 마음속으로 또박또박 썼습니다. 품위는 지키는 기술이다. 기술은 연습으로 단단해진다. 창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밤 공기가 다리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작은 기도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더 천천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알았습니다. 큰 소리로 바뀐 것은 아직 없지만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를 조금씩 찾고 있다는 것. 사과가 설명을 조금 이기기 시작했다는 것. 약속이 감정보다 먼저 놓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복지관의 문을 여는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준 모든 작은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회복을 더 많은 사람의 언어로 나누리라. 봄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잎이 흔들리고 아이들이 골목길을 뛰어다녔습니다. 박정혜 씨는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오래된 냄새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공기는 싸움의 냄새가 아니라 살아있음의 냄새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흰 커버가 깔려 있었습니다. 깨끗이 닦인 유리 위에는 작은 화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펼쳐 새 강의안을 적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기록은 상처를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 쓰인다. 복지관 글쓰기 모임 첫날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의 병간호 이야기를, 누군가는 자식과의 갈등을 적었습니다. 정희 씨는 칠판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이야기는 자신을 구하는 기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한 할머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글을 잘 못 써도 될까요? 정희 씨는 웃었습니다. 네. 손 떨리면 마음이 대신 써주잖아요. 작은 웃음이 교실을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옆에 낯익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민수라고 적힌 글씨가 반듯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들고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 조명을 낮추고 식탁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했어요. 그동안 엄마가 참았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나도 두려웠고 바보 같았어요. 윤서도 상담을 받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도 배워갑니다. 하은이가 할머니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민수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그녀는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자랐구나.